이게 방송될 즈음이면 아마도 벚꽃 찬창이겠죠. 동남권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매화 벚꽃 명소라 그러면 경부선 원동역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라케는 시산제라고 한다면 저희 철도 사지는 이 원동에서부터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예,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거로 치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교대역이죠. 부산교대요? 이때는 동래역인데 그 사이에 이런 철교가 있었어요. 지금의 교대역 자리예요. 딱 정말 부산적인 풍경이네요. 그 위로 서마을호가 지나가는. 그저 위로는 국제신문 보이고. 네. 지금 부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지하화시키자고 하시는 중인 거죠. 수영하고 동래 사이에 제송역이라고 여기 잠깐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벚꽃이 참 좋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뒤에 보이는 데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철도가 이랬어요. 바로 보면 아주 기장부터 바다를 옆에 끼고 가는 라인이라 참 느낌이 좋았어요. 좋은 바다였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고 부산에 살려서. 맞습니다. 부산이 요 해운대 기장 이쪽을 선을 살린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나와 같이 저희 답사 동료 두 분과 함께 셋이 찾아갑니다. 몇 달 전인가 저희가 부산의 철도에 대해서 특집을 했었죠. 그때 약속드리기를 다음번에는 부산을 넘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부선 약간, 그리고 동해선 철도 최근에 개통됐죠. 전철이. 그리고 동해선 열차도 개통될 거고, 그리고 포항, 울산, 경주. 그래서 대구 근처까지 가는 것으로 2시간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게 방송될 즈음이면 아마도 벚꽃 찬창이겠죠. 동남권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매화 벚꽃 명소라 그러면 경부선 원동역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두 분께서 철도 출사 매니아들이시기도 하셔서 원동역 이쁜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우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1969년 주부생활 5호로 부록인데 관광 가이드북. 제가 이런 관광 가이드 수집을 하고 있는데 69년부터 책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약간 살기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래서 책을 펴면 인천 오림포스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국 관광지도라고 나오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게 이렇게 원동역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원동역인지 모르고 이 셋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각도를 볼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저 가려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마 이게 원동역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내용은 관광호라는 열차를 만들었다. 이제 새로 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라는 건데, 이 관광호가 지금 뭐죠? 새마을호가 됐죠. 새마을호 됐다가 지금 이 열차는 안 쓰죠. 네. 한동안 이게 통일호 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격하가 됐던가? 무궁화호로 격화된 적은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보면 고정 편성 1등 특별 객차 해서 할인도 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동역은 다른 지역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이 동남권 분들에게는 친숙한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류 기자님께서 사진을 몇 장 찍으셨죠. 예쁜 사진들을. 이쪽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철도 사진 동호회에 어떤 사라케는 시산제라고 한다면 저희 철도 사지는 이 원동에서부터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군요.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거로 치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이제 꼽히는 날짜를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전망대 같은 게 있네요. 전망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찍었었고요. 이쪽은 당연히 드론 허가되는 데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이 보이고 이 열차는 무슨 열차인가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KTX 열차입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이게 재래선 라인에 가는 KTX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선이 개통됐지만 기존 선을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의 이제 수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 아마 구포 내리는 KTX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열차. 이 열차는 뭐죠 지금? 이거는 이제 무궁화 열차고 겨우 일양. 구간 열차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순천까지 가는 열차가 또 이런 형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이 줄긴 했어도 아직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열차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경전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안쪽 이쪽 방향이 부산 방향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쪽 방향이 양산 방향인 거죠. 올라가면 삼랑진이 나올 거고 예. 거기서 경전선이 갈라지는. 예, 그렇습니다. 요 각도가 예쁜가 보군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 전에는 이제 드론으로 찍은 드론으로. 사진. 예, 아 근접 촬영을. 예, 여기서는 이제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순매원이라고 유명합니다. 예, 막걸리 마시면서 뭐 홍매화도 있고. 아 정원이군요, 얘가. 아니요, 정원이 아니고 순매원. 농장입니다. 농장. 농장인데 아, 요때 매수. 한해서만 열어줘요. 아 개방을 해주시는 정식으로. 예,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즐기시고 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여기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즐기시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이건 이미 끝난 시점인 거죠, 매화는. 예. 지금 방송 촬영하는데 지금 한참 폈어요. 3월 중순에.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진으로 좀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전에 나가고 싶어서 아. 예,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창틀 모양으로 꽃을 만들고 ITX 새마을 예, 이렇게 집어넣고 처음에 봤던 그 관광호의 한참 이제 후배격이 되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같은 이제 새마을로. 예. 또 지금 이 방향은 지금 양산 방향에서 찍은 거죠? 각도가 아마. 그렇죠. 저쪽이 부산이죠. 예, 부산 방향을 이제 보면서 예.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모 씨가 찍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 원동 여러 번 갔는데 네. 이쪽하고는 참 인연이 없는지 음. 갈 때마다 날씨가 이렇게 쨍하지 않고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흐린 영상 몇 개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매화필 무렵에 네. 이모 씨가 고독한 미식가라서 좋은데 다 다니더라고요. 좋은 철에. 이 원동역 매화를 바탕으로 네. 화물열차 2대가 교행하는 영상입니다. 오, 저 초록색은 뭐고 이건 뭔가요? 저건 그냥 컨테이너죠 다. 그렇죠. 색이 다른 건 뭔가 다른 거 싫었다. 회사가 다른 거. 아 회사가 다른. 컨테이너 회사별로 하니까요. 이게 참 100여 년간 이어진 경부선의 한 전경 같은 거죠. 아,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전망대. 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가면 안 되겠군요. 네. 예, 그래서 공모전이 많이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음.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사진 배우는 분들의.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을 피해서 저희 부산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부산으로 도망가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부산의 미래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부전이라고. 원래 이미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질 거고 거기서부터 동해선 전철과 동해선 열차가 출발을 하는 건데 부전부터 천천히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동해선 철도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철도청에서 출판된 거죠. 예. 디젤 기관차 형별 배선도라는 지도고 유 선생님께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정밀한 사진을 찍어주셔서 제가 집에도 하나 출력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뒤로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철도가. 그래서 이 중에 복잡한 부산 지역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푸산을 출발해서 부산진에서 하나는 사상으로 가고 하나는 우암선으로 가고 이건 저 우암 소망마을이라든지 내호냉면도 유명한 지역이고 우리는 이제 범일로 가죠. 범일은 왜 중요한가요? 범일은 원래 이제 가야선하고 분기가 되는 신호장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역인데 그 여객 같은 거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진이 동해선의 시작이고 첫 번째 이제 갈라지는 역이죠. 가야선으로 첫 번째 갈라지는 역이고 그래서 옛날에 화물이나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이 동서 통근 열차라는 거를 부산에서 만들면서 그건 동선 어딘가요? 동서 통근 열차라고 도시 통근 열차 두 가지를 부산 시내를 교통이 워낙 극악인데 그렇죠.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좀 철도 교통편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도시 통근 열차, 동서 통근 열차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서가 어디냐는 거죠. 동서- 동해하면 해운대 있지 않았어요? 구포랑 해운대, 동서는 구포랑 해운대고 이제 도시는 보통 이제 부산역에서 저기 해운대 방향으로 2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동안 거기가 도로교통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객차형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CDC라고 부르는 지하동사가 다녔고 그때 아주 잠깐 동안 여객 취급을 했어요 범일역이. 그래서 근데 기본은 안 하는 거군요. 여객 취급을 한 적이 지금 있는데 여객 취급할 당시에 승강장입니다. 지금은 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네, 거죠.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거 아마 지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합실이었어요. 임시대합실이네요. 네, 대합실이었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범일은 이제 홈은 남아 있어요. 네, 홈은 남아 있군요. 근데 시설은 다 없어졌고 영명판도 이렇게 있었고요. 왼쪽이 부전, 오른쪽 부산진이니까 지금 우리가 남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범위를 지나면 이제 부전이군요. 방금 나왔던 부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었죠. 예. 사진 같은 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부전은 넘어가죠. 넘어가. 워낙 그래서 많이 했었으니까 네.
거제부터 우리가 안 했었어요. 그 예. 당시에 경부선 중심으로 얘기해 보니까. 그럼 거제를 볼까요? 예. 뭐 거제는 뭐 경전선, 그러니까 경전이 아니라 동해남부선 개통 초기에부터 만들어진 역이고. 그리고 거제역이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게 거제도의 거제하고 무슨 관계냐.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부산 갔을 때 당황했었어요. 왜 거제가 여기 있지 하는데 그 일설에는 거제 분들이 이주로 와가지고 거제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거제는 보니까 같이 답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일제 때 만든 철도 관사촌이 대단히 크던데 예, 예. 왜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동해남부선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공사 관계자 언제 때 30년대. 30년대. 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를 먼저 대단위로 건설하고 이제 보통 공사 종점부 양쪽에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공사가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철도 이제 관계자들이 사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산 방면의 동해남부선 관사단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끝은 부전이나 부산진 이쪽인 건데 사실 거제가 사실상 이제 종점 역할을 한 거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거제역은 거제 해맞이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거제 해맞이역이고 옛날에 이제 거제역이었는데 철도관사 얘기를 하니까 네. 철도관사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당시 만들어진 30년대 만들어진 철도관사 저기 뭐라 써 있네요. 중에 한 채입니다. 뭔가요? 번호입니다. 관사의 번호 26번이라고 써 있는. 대단히 많다는 거죠. 예. 이게 26번이니까. 예, 이거 이렇게 연립형도 있고 단독형도 있고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부터 최고 낮은 여건이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철도 관사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상당수가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그 주변이 전부 개발되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지도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철역으로 바뀌기 전에 이 거제역은 입구가 뭐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뭐 막힌 것 같네요. 아닌가? 예, 게다가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따로 있구나. 네, 아. 입구가 있고요. 영명판이 이랬고요. 그리고 부전 동네 역사가 어떤 방식 형태였냐면은 홈의 한가운데 있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섬식이라고 하던가요? 네, 40년대, 30년대부터 많이 만들어진 형태인데 이렇게 홈 위에 있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역 형태하고 저 너머의 아파트 단지가 좀 제가 말하는 시층을 꽤 재밌는 시층을 이루고 있군요. 네, 그 내부를 보면은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대합실 있고 그 다음에 뭐 매표소도 있고 이 당시에 이미 열차는 하루에 1왕복밖에 정차를 안 하던 좀 봅시다. 이건 이제 동해선 철도 되는 거죠. 음. 지금은 전철이 개통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딱 1왕복만 지금 정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더 크게 좀 보여주시죠. 일왕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거 한 번씩. 하루 한 번 네. 가는 거 오는 거. 8시 7분에 부전으로 갔고 포항 방향 가는 게 7시쯤에 있고 이게 딱 이쪽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얘기인 거네요. 거의 영무원 출퇴근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역은 당시에 보면은 4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당시에도 보존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보존은 되지 않고 철거됐고요. 여러분들이 철도 여기 가실 때 보시면은 입구 근처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고 여기는 뭐고 나무냐 콘크리트냐 이런 거. 그런 것만 잘 체크하셔도 도시화석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은 재밌는 거는 여기서 무려 새마을호가 통포 교환을 했었어요. 통포 교환이 뭔가요? 보면은 지금 통표를 넘겨받고 있죠. 통표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단선철도에서는 그러니까 왕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를 이제 엇갈려 다니는. 단선철도에서는 열차가 중간에 서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간에서 하나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표지표를 통표라고 하거든요.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통표를 가진 열차만 그 구간을 통과할 수가 있는 그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통표를 교환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이게 왜 희귀한 거죠? 그거는 유기훈 기관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뭐 기본적으로 새마을은 고속용 열차거든요. 그러니까 고속이기 때문에 아까 뭐 처음에 69년도 나왔던 그런 열차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 고급 열차고 속도 위선으로 우주 위주로 다니는 열차인데 통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차를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저걸 일일이 사람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달리면서도 물론 이제 주고받기도 했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분신될 경우에는 만약 통표가 못 받았을 경우에 그 구간을 운행을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새마을호 열차가 통표 주고받는 건 저도 서울 쪽에서는 아예 볼 수 없었고 저 구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새마을호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그 일이었고 저도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새마을호는 항상 달리기 위주의 열차이기 때문에 저게 차를 세워놓고 허가증을 주고받는 건
사실 상상을 못해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하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 통편은 사라진 시스템. 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이제 만약을 위해서 대비했고 전기가 끊어질 때 대비해서. 예, 특히 저 구간이 이제 단선 구간이니까 저거 없이는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뭐 새마을로든 아무리 높은 열차가 와도 저런 통편을 주고받으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근처에 부산 그 전차의 전신인 그 부산 궤도에 거제리역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가 옛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만든 건가요? 또는 그 선로는 언제쯤 있었나요? 그러니까 선로는 부산궤도. 부산궤도는 68년에 그러니까 서울 전차 없어질 때 같이 없어졌고 만들어진 건 대충 예, 일제 때. 일제 때. 예, 동래선이니까 거의 뭐 경부선급이죠. 근데 그 유일한 역사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소리 소문 없이 철거됐습니다. 그때 답사 같이 갔을 때는 철거된 직후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미 없었어요 그때. 거기 여기 터만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역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교대역인데 부산 교대역이죠. 부산 물론. 교대역.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동래역인데 그 사이에 이런 철교가 있었어요. 이게 동래역 지금의 교대역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대역 자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려지는 철교가 있고 딱 정말 부산적인 풍경이네요. 네, 그 위로 새마을호가 지나가는. 그렇죠. 위로는 국제신문 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부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지하화시키자고 하시는 중인 거죠. 성패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풍경을 좀 못 보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들어와 버렸으니까. 교대역이 생겼으니까.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죠. 이게 20년이 넘은 사진일 겁니다. 해마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해선이라고 있고 요 왼쪽에 아까 이모 씨가 말한 철도 관사단지가 펼쳐져 있는 건데 그 주변으로 전부 다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역 근처고 연산역 이렇게 있고 해서 그냥 부산의 핵심이죠. 거제역도 이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 관사촌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예.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보존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봐두십시오. 없어지고 나면 이 좋은 거든 미운 거든 아쉬워집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거제를 지나면 동래역이고 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동래를 잠깐 네, 보고 그러시죠, 그러면. 보시고 현재까지도 뭐 역사 건물이 보존이 돼 있으니까요. 등록문화재가 돼가지고 네. 예전에 열차가 무궁화호가 많이 다니던 시절에 동래 정차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도 참 진짜 오래돼 보이네요. 예. 열차도 오래돼 보이고 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열차는 안 다니고. 이때 동래역의 시간표인데 재미있는 거는 서울 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 서울 가는 거는 경로는 동해남부선을 타고 가다가 대구선으로 거쳐서 동대구 거쳐 서울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기 도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경주를 거쳐서 부산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 경주에서 대전 해서? 서울로 가는 아. 동해남부선에도 서울로 가는 열차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청량리에서 중앙선 타고 내려오다가 해운대로 오는 열차를 탔었거든요. 심야 열차를. 예, 있었죠. 그 라인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거지 경부선 타고 올라가. 경부선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해운대역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 개의 경부선으로 내려와서 이쪽 이제 동서를 가로질러 오는 지금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 열차가 있었고 대구에서 대구선 타고 가는. 그러니까 해운대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갔었고 방금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열차는 야간 열차로 해운대에 도착해서 아침에 해운대에서 출사를 했었던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다 어디든 류 기장님의 발걸음이 출사의 발걸음이 그리고 있군요. 동래로 넘어갈 네. 때 온천천 철교라는 철교가 있는데 온천천이 있죠, 여기. 철교 지나가는 새마을로 지나가는 모습이고 뒤에 보면은 새 철교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건너목에서 보면 새 철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옛날 철교. 그래서 현재는 옛날 철교는 사라졌죠. 여기는 그럼 산책로가 돼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통째로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숲길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동해남부선 자체 부산 시내 구간은 대부분 철도 노반을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숲길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를 지나면 이제 수영이군요. 예. 수영 지나서 해운대. 저도 참 이제 기억이 많은 해운대. 수영이 지금 센텀시티역이 된 거죠. 그렇죠. 센텀 백스코 부산의 핫플레이스. 부산 사람도 헷갈려한다는 백스코와 센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그 사이에 옛날에 제송역이라고 그 수영하고 동래 사이에 제송역이라고 여기 잠깐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제송동이 있죠. 역에 벚꽃이 참 좋았거든요. 제송역이라는 역이 있었어요. 안락 수영 사이에 이렇게 이제는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라졌죠.
그리고 해운대는 뭐 지금 해운대역하고 다름이 있지 바닷가 그렇죠. 해변 근처 해운대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으로는 해운대역 내리면 그냥 해운대 앞바다가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네, 멀지 않았죠. 이제 신해운대역은 완전 산속이라서 그 느낌이 없어요. 옛날 해운대는 지금 여기 남아 있죠? 건물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건물은 네, 남긴 건물은 걸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각정 형태 역인데 이게 한때 이런 형태 역이 몇 개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아마 창원역도 이런 형태였고 옛날에. 저 팔각역이 전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코레일역이 아니고 무슨 무대 세트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좀 독특했고 지금 봐도 참 멋있고 네, 그런 역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창원역입니다. 창원역도. 근데 이게 팔각이에요? 육각이 아니라? 아 육각인가요? 육각 같은 느낌이.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세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넘어가는 길에 지금 그 미포인가요? 청사포인가요? 건너목 유명한 데가. 청사포. 청사포. 네. 건너목도 저도 인연이 없는 게 여러 번 갔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날씨가 안 좋은 날밖에 없어가지고 뒤에 이제 5, 6도가 보이고 건너목 차가 지나가는 사진을 찍어보려고 내가 많이 애를 썼는데 저는 이 정도 사진밖에 못 건졌습니다. 그 청사포 미포 가는 길 쪽에 네. 약간 저 슬램덩크의 가마쿠로 해변 같은 느낌 나는 데라고. 지금은 관광열차가 다니고 있죠. 아마 관광열차 네. 찍으셨죠 그때? 예, 저는 좀 많이 찍었습니다. 해운대를 지나서 송정이군요. 송정 가는 길 해운대 송정 가는 길이 뭐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관광열차 운행하고 있고 옛날에 관광열차 운행하던 길이 지금은 일반 열차가 운행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 근처가 요즘에 블루트레인? 그러니까 네. 관광열차 되고 된다고. 있죠. 그 열차가 아니라 이게 모노레일 아니에요, 모노레일? 열차도 있고 레일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그 기존선을 활용해서 트램식으로 다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위에는 또 이렇게 모노레일식으로 그렇죠. 또 두 개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올 겨울에 가족 여행 갔다가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그 이제는 사표낸 분이지만 예전에 한번 관광공사의 부회장님이 송정 갔다가 이런 시골에다가 왜 홍보를 하냐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산 쪽에다 두드려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 지역인 거죠 지금. 예.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 뒤에 보이는 데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철도가 이랬어요. 바로 보면 대충 기장부터 바다를 옆에 끼고 가는 라인이라 참 네. 느낌이 좋았어요. 여기 진짜 좋은 바다인데. 네, 좋은 바다였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고 부산에 살려서 맞습니다. 정말 관광열차를 잘했어요. 운행하게 한 거죠. 부산이 요 해운대 기장 이쪽을 선을 살린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진을 찍으러 가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군사보호구역에서 그렇죠. 예, 사진을 쉽게 못 찍었었어요. 이쪽에 군부대가 좀 많죠. 예.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운대는 군사도시입니다. 그 장산범의 장산이 저도 그 근처에서 훈련 받았지만 참 군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접근 못하는 데가 꽤 많죠. 그 예. 산에. 열차 온다. 아 지금 잘 찍었네.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찍었죠. 합법적으로 했죠? 예. 예. 열차 철도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찍은 영상. 예. 그 기관차도 이제 국산 기관차 7,000호대 기관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무궁화 객차 괜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량 3량 정도로 축소됐지만 이때 보면 한 7량 정도 풀편성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철도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객차 그 양수만 봐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송정을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장 일광 좌천 방향이네요. 계속 가볼까요? 예. 그럼 기장을 가볼까요 먼저? 기장은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서. 그러면 일광 예. 일광은 햇빛 그야말로 햇빛요. 한동안 일광까지 그 전철이 일광까지 다녔었죠 한동안. 전철 종점, 동해선 전철. 네, 동해선 전철이 종점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상당히 덕을 많이 봤는데 예전에 일광역은 이런 흔히 요철형 역사라고 80년대 많이 지어진 표준 도면으로 지어진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 툭 튀어나와서 요철이라고 하나 보네요. 예. 내부는 당시에 이미 측선이 다 철거되고 화물선도 사용 안 하고 딱 본선만 본선은 일개승근장만 이미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에도. 그 한동안 그래서 20년 전에 한참 다닐 때는 전체적으로 철도 주변이 참 쓸쓸해서 기장 참 쓸쓸한 곳이나 싶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정말 그 격세지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그냥. 지금 그 일광 대복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북국집이 일광역 앞에 있는데 지금은 빌딩을 올리신 지 오래되고 굉장히 큰 집인데 그때는 이렇게 역 앞에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셨었어요. 이때 그 사장 할머니께서 직접 하시던 때. 이게 대충 언제쯤입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이죠. 이제는 빌딩을. 네, 부산하면 저기 모 복국집이 유명한데 그 말고도 유명한 데가 또 있군요. 예. 전철역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전철 종점에 되면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철도역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의 외곽부터 울산까지 이어지는 문화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 문화권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울산, 포항, 경주, 대구까지도 똑같이 철도를 따라서 생활권이 형성되기도 하죠.
예, 뭐 기장군에서 이제 KTX 정차를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요구하시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마 미리 저런 음식점 알아두면 KTX 타워하고 가서 이렇게 음식 맞습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다들 정말 여기 만들어진 다음에 예. 사람들이 돈을 번 다음에 아시더라고요. 뻔히 보이는 건데 그림이. 네, 계속 그다음 어딘가요? 좌천역인데요. 좌천역. 좌천역 역사는 뭐 30년대 건설된 그 개통 당시 역사인데 이거를 철거하기로 했다가 문화재가 아닌데도 보존을 했어요. 일단은 보존을 신역사 근처에 보존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것저는 최근에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시골역 분위기가 나는 무신 나는 딱 역전 마을, 네, 역전 식당 지역이었고 있고.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파출소 건물도 앞에 남아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건물이네요. 네. 종교 건물 같은. 그러니까요. 네. 좌천역이라고 돼 있죠. 20세기 소년에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좌천역에는 친구다네. 급수탑이 당시에 남아 있던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급수탑은 없어졌습니다. 요 철책급수탑 느낌이 약간 저 인천 송도역 옛날 예. 송도역에 네. 있는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기에 만들어진 형태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 만들어진 거는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레일을 잘라가지고 이게 올린 다음에 위에다 철제 올린 거는 좀 나중에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레일 재활용해서 만든 게 저기 마산 쪽에 어디였죠? 예. 그 그 저기 북마산역인가. 북마산역에 다리 만든 게 레일로 만들어서 유명하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네. 역마다 이 역장님이 좀 특이한 취향이 있으면은 여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인 게 좌천역은 이 역장님이 분재를 좋아하셔가지고 분재라기보다는 정원 이거 가끔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잘 갖고놨어요. 아, 이 걸작이네. 걸작이고 예술인 게 이게 진짜 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게 이 역 내부를 가꾸셨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하려면 역장님이 그 지역 그 역장을 오래 맡으셔야 되는 것 같네요. 한번 맡으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수단보직일 텐데. 예. 참 보통 공력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풍경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 좌천 근처가 정관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예, 이게 저렇게 이렇게 좀 표준 양식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된 양식을 따르는 역 중에 하나예요. 저 건물이요. 그러니까 삼각형 박공이라고 있는데 그게 겹쳐졌죠.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 뒤에 더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실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정말 그 멋으로 만든 거거든요. 정말. 예. 아마 초창기 때 역들은 약간 권위주의 그런 역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갈수록 한국화된 역도 있고 저렇게 좀 멋을 부리는 그런 역도 생기고 그 과정 중에 하나 있는 역 같습니다. 과천이고 좌천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원래 역을 가죠. 이제 원래 서생 이제 해서 울산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원래는 원래 어땠나요? 시골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좀 그 동네가 나름 커졌고요. 원전 동네로서. 그리고 한동안은 도시통근열차나 동선통근열차의 종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산 시내나 해운대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편이었다가 오히려 그게 없어지면 교통이 좀 불편해진 형태인데 여기도 뭐 역사는 요철식의 역사입니다. 요 역에서 위에서 보시면은 이거 뭐 보이는 것 쪽에 있습니까? 특정한 시설이 보입니다. 예, 이건 뭐 군사 시설은 아니니까 일단. 이 새마을호가 다니던 시절인데 예. 그리고 원래역에 내리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위성사진 지도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뭔가 둥그런 초록색 알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지금 다 고리원전인 거죠. 길은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속으로 길이 막 교차로가 나 있고 그러네요. 국제원자력 대학교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이게 고리원전. 그래서 부산 분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고 나면 어떡하냐라고. 한편 또 이 근처에서 이 보상금 둘러싼 각종 이제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한번 서생부터 서생. 울산이죠. 울산 드디어 우리 울산 들어갑니다. 뭐 서생은 지금 평범한 전철역처럼 됐지만은 한때는 이 S라인으로 유명한 역이었습니다. 역사는커녕 뭐 그냥 역명판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렇게 딱 진짜 이 간판만 있을 정도하고 이 버스 정류장 같은 정류 있었는데 저게 일반적으로 원래 건물 있고 하면 그 위에 붙어 있어야 되는 네. 역명판이네요. 네. 그 폰트도 정말 특이한 폰트예요. 튀겨야 될까 예전 거라 할까. 요 S라인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요거 찍겠다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서 역장님이 역장 없으시겠지만 역원들이 많이 고민하셨겠네요. 공모전에서 특히 많이 나오면서 요런. 예. 서생역은 뭐 이렇게 예. 서생은 임진왜란에서는 서생포 외성이 유명하죠. 예, 외성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생포역에서 가깝진 않습니다. 근데 가시면은 벚꽃 필자에 가면은 상당히 벚꽃이 괜찮아요. 그리고 잠깐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서생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다 이게 고리원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올라가면
강이 들어오는 회야강의 아래쪽에 서생포 외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예전에 갔었었는데 20몇 년 전입니다. 90년대 때 혼자 울산 여행 부산 갔다가 좀 한참 걷다가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산꼭대기에 일본성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쌓은 그 꼭대기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텐트 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관광객 온 걸 보고는 이제 나눠주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지금은 꽤 상당히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보다. 이래서 보시면은 마을이 딱 성 주변 마을이라는 느낌이 나죠. 어촌이면서. 이게 울산, 부산 사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성도 보시고. 그 사이 남창역이 있고요. 네. 남창역은 뭐 네,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갑시다. 네. 근래 원래 이제 전철만 다니게 됐다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무궁화호 다시 정착이 됐죠 아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이제 이음 정착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사마하로가 있긴 했었어요 남창에. 그 다음에 덕하가 있고 네. 덕하역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떤 역이었는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되게 일반적인 형태의 역이었어요 덕하역도. 50년대형 표준 역사에다가 열차가 제법 많이 쓰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주 평범한 역이었습니다. 화물원까지 있는. 평범해서 모르실만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전 노선 개량 전에 울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이젠 없어 여기 다 바뀌어버렸지만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달리역이 있었고 여기서 산업센터 쪽으로 들어가면 야암역이 있고 갈라져서 북쪽으로 가면 울산역, 남쪽 가면 장생포역이 있는 것이고 달리에서 꺾지 않고 올라가면 예전 울산역이 나온다는 거였죠. 요거는 아직 태화강역이 울산역이 되기 전 상태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랬다가 태화강의 남쪽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그 바깥쪽으로 선을 크게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태화강역이 울산역이 됐다가 다시 지금은 KTX 울산역이 울산역이 되고 여기 태화강역으로 돌아왔죠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해선 열차가 다니다가 지금은 동해선 전철의 현재 종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해선 전철이 여기가 종착역인데 예. 어디까지 갈 예정인가요? 전철 노선은 도시형 통근 전차랄까요? 노선은? 그 태화강 북부역까지 아마 그 연장을 한다고 했고 네. 제 듣기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 뭐 경주까지 이어서 뭐 대구까지 가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고 현재로서는 부굴산역 그러니까 부굴산까지. 부굴산역까지만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동해선 전철은 부산과 울산을 오고 가는 것으로. 예. 이게 생긴 다음에 울산의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쪽으로 대거 빠져나오고 계시다고. 그래서 부산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하거나 하면 댓글에 꼭 노인과 바다만 있다고 하시는데 울산 분들 인구를 지금 부산에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울산 드디어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네. 예전 서남역이라고 있었죠. 이 역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울산과 덕하 사이에 서남역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역이 있었다라는 것만. 서남역 폐역이라고 울산 남구 상계동에 보입니다. 여기가 울산이긴 한데 보시면 태화강역 남부지역의 택지개발 지역에서 산을 하나 파고 들어와야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에서 아래쪽과 오른쪽, 서쪽은 전부 다 공업단지라 그나마 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이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은 개운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철역으로 바뀌면서 이름을 개운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철도 사람들 잘 모르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울산은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노선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꿨어야 하는 건가요? 상당히 많이 바꾼 편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가장 처음에는 일단 경동선이라고 하는 사철 협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형이 뭐 대단히 불량했고 그 당시에는 태화강 북쪽에 있었던 거죠 울산역이.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울산 아주 구시가지 시내 시장 한가운 한복판에 예. 여기 있었고요. 중앙동 근처죠. 네, 여기 있었고 거기서 종착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남쪽으로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약간 선형을 변경하면서 한 번 이전을 하죠. 요 강북에서 한번 옮겼었죠. 네, 한 번 이전을 하고 그 뒤에 다시 80년대 또 한 번 옮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 아까 보여드렸던 선로에는 나오지 않는 네. 바뀌기 전의 상태였고 네. 그 다음에 대충 여기 울산과 야음요 중간쯤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80년대 이전을 하면서 병영역이 없어진 거죠. 저기 나오는. 그렇죠. 그 다른 지역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태화강역은 이쪽입니다. 요쪽에 있다가 제가 동글동글하게 표시하는 오른쪽으로 옮겨왔던 거죠. 그러니까 시가지의 완전히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왔죠. 물론 예전에는 태화강역 북쪽까지가 딱 시가지였으니까 태화강역까지가 그때도 도심의 위쪽에 보면 향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도심이라서 그 경계에 있었던 거고 울산 도심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그 경계로 들어왔던 거고
이번에 울산역이 또 커지다 보니까 울산이 이제 완전히 언양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울산에서 특히 울산역의 변천은 울산이란 도시의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메터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역이 그렇지만 특히 울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울산도 역전시장이라는 시장이 남아있죠 지금. 이게 이제 예전에 강북에 있을 때 두 번째 울산역 자리죠 이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로명 주소가 구역전길이라고 해서 구역앞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울산 분들은 이 강북에 여기 있던 시절을 잘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사실 좀 모르거든요. 아 이게 경동선 시절에 이런 울산역이 있었던 거랑 지금의 태화강역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몰라서 대답을 그때 못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동선 철도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울산의 역사가 전 공업화된 그 시절의 역사만 알고 있었지 그 이전에 이런 철도 역사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철도 공업화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울산역 제 KTX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울산역을 보지만 또 그동안에 봤던 울산역이 아니고 저 어떤 산에 있는 그렇습니다. 언양 쪽에 있는 울산역. 그러니까 이게 글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울산역이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가보면은 언양을 내리게 되잖아요. 예. 확실히 예전에 태화강역이 울산역에 따라 비교해도 여기도 뭔가의 개발 움직임이 보여서 예. 과연 여기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지금 언양읍 쪽이. 그리고 이것이 울산 원도시인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는 이 지역을 바라보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죠. 태화강역이 울산역일 그렇죠. 때 현재의 태화강역이 3대째 울산역이기도 하지만은 네. 3대 울산역이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울산역이죠. 네, 울산역, 덕화, 효문.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울산 시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울산 시내의 철도 문제 그리고 도시 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나왔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포항, 경주, 대구 방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답사를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